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새로운 달의 첫날이에요. 새로운 달이 왔으니까 또 한 달의 리뷰를 해야겠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요 노트에 그 한 주를 리뷰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짬짬이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매주 리뷰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른 달과 비슷하게 8월에도 운동하기, 책 꾸준히 읽고 쓰기, 채식하기 뭐 이런 걸 계획했고 거기에 푸시업 도전하기를 하나 추가를 했었어요. 제가 7월 말에 푸시업을 맨 처음 했을 때 그때는 한 개도 못했거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푸시업이 아니라 무릎 대고 하는 푸시업을 한다던데 저는 무릎 대고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7월 말부터 벽에 푸시업을 하는 그런 푸시업을 연습했는데 한 달 동안 푸시업을 연습을 했더니 무릎 대고 푸시업까지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갈 길이 멀긴 한데 한 달을 돌아보니까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달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읽고 쓸 때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 같은 걸 눈치챌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마지막 날 리뷰를 하려고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해보시면 매 달마다 리뷰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뭘 했는지, 또 뭘 더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8월에 22권의 책, 만화를 빼고 22권의 책 읽기를 시도했고 그 중에 18권을 끝까지 읽었네요. 역시나 이번 달에도 완독을 못한 책이 4권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8월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은 아무튼 연필이라는 책과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라는 책인데요. 아무튼 시리즈는 모두가 알만한 시리즈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뭐 장소 이런 것들을 하나 정해서 그게 왜 좋은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책 한 권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책 시리즈잖아요. 물건이나 장소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 따뜻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걸 보면서 나도 뭔가를 저렇게 좋아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튼 땡땡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되 거기에서 머무지 않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야기를 아주 멀리 끌고 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아무튼 메모가 그런 책이었는데 이 아무튼 연필 역시 그 후자에 속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무튼 메모를 읽고 이거는 메모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처럼 이 아무튼 연필도 이거는 연필이 아니라 여성 그리고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낙차가 있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이건 정말 갓 읽은, 바로 어제 읽은 책인데 요즘은 기업에서만 브랜딩을 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면서 브랜딩을 만들어 가잖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태까지는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콘텐츠를 만들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나도 나의 브랜딩을 염두에 두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하면 좀 막막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이트 같은 걸 얻을 생각으로 읽어본 책인데 이야기 자체도 재밌고 나만의 브랜딩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권을 8월의 책으로 골랐고 이 책 역시 다음번에 따로 소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책 이외에 집중했던 것들도 있는데요. 8월에는 책만큼이나 영상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본 것들도 웬만하면 다 적어두거든요. 안 그러면 까먹어서. 일단은 지난달부터 봤던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다시 봐도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몇 편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 짝꿍은 1편이 제일 재밌대요. 1편도 재밌죠. 해리포터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시리즈 첫 편이기도 하고 정말 마법 세계가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굉장히 잘 구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편 아즈카반의 죄수를 가장 좋아해요. 1, 2편에서는 좀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고
팬시한 그런 느낌이 많았다면 3편 제가 느끼기에는 3편에서부터 색깔도 음울해지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그런 게 더 좋아서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해리포터를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초반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중에 복선으로 이어져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는 점인데, 그런 복선이 가장 재밌게 비틀리는 게 3편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점점 쌓아왔던 이야기가 폭발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3편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혹시나 스포가 될까봐 말은 안 하겠지만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가 밝혀지는 것도 가장 통쾌하고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3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해리포터 말고도 드라마 브리저튼도 봤고, 산드라오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체어도 봤어요. 그래서 인기 없는 학과로 전락한 영문과의 첫 여성이자 유색인종인 김지윤이라는 사람이 영문학과 학장으로 취임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어요. 주인공은 학과를 부흥시켜야 하는 문제 외에도 입양한 딸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일, 또 인기 없는 강의를 하면서 돈은 가장 많이 받아가는 원로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직면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무겁지 않고 재밌었고, 또 학과 내에서의 나이가 아주 많은 교수들, 20대 초중반일 듯한 젊은 학생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30, 40대의 중년 교수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드라마에서는 한 학과에 한장 지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이슈랄까? 이런 거를 좀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여러분들도 혹시 넷플릭스 구독하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추천했던 만화 미국 일기를 좋아해주신 분이 계셔서 정말 기뻐서 이 달에도 재밌게 본 만화를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달에 미국 일기가 좋다고 했을 때 미국 일기가 현재 5권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난달에는 2권까지 읽은 다음에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약간 서로 대면대면했던 이모 조카 사이의 관계를 그린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5편까지 다 읽어보니까 물론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독에 관한 이야기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잃은 다음에 그냥 괜찮게 지내는 줄 알았던 주인공이 뒤늦게 그 빈자리를 깨닫고 고독해하는 장면이라던가, 가족이 사라진 거니까 나에게 안전한 장소가 없다 이런 걸 느끼면서 겪는 불안감 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추천하고 싶고요, 그 책도. 그리고 제가 8월에 본 만화는 카이니스의 황금새라는 만화인데요. 그래서 주인공인 리아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한테 자기 글을 보여줄 때마다 그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부정을 당해요. 그래서 리아가 가상의 남자 앨런이라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부캐 같은 거죠. 그래서 앨런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투고를 하고, 그래서 출판사로부터 이 책을 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 리아가 아닌 앨런으로 남장을 하고 런던을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성의 글쓰기는 언제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보면 도서관에 출입할 수 없는 여성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자신을 표현하는 쉽고도 강력한 수단이고, 또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세계를 구축한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여성의 글쓰기가 억압당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다뤄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읽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8월에 만화로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8월에 보고 읽은 것들을 간단하게 리뷰해봤는데요. 9월에도 제 목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아서 글 쓰고 책 읽고 운동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 수준일 것 같은데, 시드니는 락다운이 추후에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9월까지 락다운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 달에도 도서관은 못 가는 걸로 확정이 됐죠. 그런 와중에도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일들
쪼베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아침 독서용으로 오늘 아침부터 읽기 시작했고 아직 한 챕터밖에 안 읽긴 했거든요. 목차를 보니까 15개의 주제로 15개? 16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한 챕터씩 읽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프간 지역의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사태가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특히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찾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쪼메 프로젝트라는 태그로 내용을 공유할 생각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9월에 함께 읽을 만한 책을 골라봤어요. 영국 추리작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거상 번역 추리 소설상.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하다고 하는 번역 추리 소설상을 수상한 윤고은 작가님의 밤의 여행자들 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이제 사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추천도 많이 해준 책이고요. 저는 이제 9월에 이 책 재밌게 읽고 리뷰 영상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관심 있었던 분들, 이 책 읽고 싶었었는데 했던 분들은 같이 책 읽고 또 나중에 제가 올리는 영상 보면서 이야기하면 책을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에는 랜선 북모임 같은 걸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벌써 9월이에요. 어떡해. 라이브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이긴 한데 제가 사는 곳에 인터넷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중간에 계속 끊길까봐. 그래서 일단 9월의 책은 제가 책을 읽고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 실시간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8월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8월은 어땠는지 또 9월엔 어떤 즐거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공유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재밌게 읽고 또 댓글 남겨둘게요. 그리고 제가 8월에 저만의 휴관날을 하루 정해서 그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휴가 동안 읽은 책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읽었는지 그런 이야기들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